안녕하세요. 서정욱입니다. 오늘 루브르에서 소개할 작품은 렘브란트의 자상입니다. 렘브란트 하면 빛과 그림자를 떠올립니다. 그 정도로 빛 표현에 있어서만큼은 일가견이 있던 화가이고 그의 빛 연구는 후대에 영향을 줍니다. 또 하나 렘브란트 하면 중요한 것이 자상입니다. 그는 많이 그린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빼어난 것으로 더 유명합니다. 그의 자상이 루브르에 몇 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감상해 봐야죠. 그런데 렘브란트의 작품을 보기 위해서는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걸 모르면 빼놓고 보기가 쉽습니다. 첫째는 작품 속 어두운 곳까지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밝은 곳에 시선을 가져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죠. 밝으면 잘 보이니까 눈이 가게 되고 어두우면 반대로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보아야 합니다. 렘브란트 작품이 어두운 곳은 단순한 암흑이 아닙니다. 꼼꼼히 그려놓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표정까지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렘브란트의 초상화에는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초상화라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문자가 원치 않을 수도 있고 표현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렘브란트의 감정 표현은 탁월합니다. 그럼 감상해 볼까요? 27살에 그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자상은 오래 보아야 합니다. 지루할 때까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울 많이 보시죠? 그런데 외모를 살피기 위해 잠깐씩 사용하시죠? 그런 사용법으로는 깊이 볼 수 없습니다. 거울에는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내면을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평소대로 봅니다. 처음에는 외모가 보여지겠죠? 그 다음 참을성을 갖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외모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시점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거울은 내면을 보여줍니다. 자신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자상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뚫어지게 보아야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다시 보시죠. 27살인 렘브란트는 자상을 그리기 위해 멋진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원단이 고급스럽습니다. 황금 체인을 두른 챙없는 모자도 깔맞춤으로 썼습니다. 당시 네덜란드의 왕실이나 귀족들이 입던 복장입니다. 부를 자랑하고 싶었군요. 그것이 하나 더 나옵니다. 무게가 꽤나 나갈 것 같은 황금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더 강조하고 싶었는지 장갑을 낀 왼손으로 살며시 잡고 있습니다. 진짜 금이겠죠? 왕족이 선물한 것이니까요. 27살이 레이덴 출신의 렘브란트는 큰 도시 암스테르담으로 와서 대성공을 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초상화를 너무 잘 그렸기 때문입니다. 암스테르담 왕실 귀족들은 찬탄했습니다. 당연히 주문은 이어졌고 작품 값은 올라갔고 친분은 넓어졌습니다. 27살이 청년이라면 당연히 자랑하고 싶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외모입니다. 이제 내면을 보죠. 표정이 편하지 않습니다. 충혈된 눈의 초점은 흔들리고 미간 주름은 깊습니다. 불안감이 비춰집니다. 이런 눈빛과 마주친다면 괜찮아요? 긴장 좀 푸세요. 이래야겠죠? 무슨 일일까요? 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성공한 청년일 뿐입니다. 성공을 못하면 그 때문에 스트레스, 성공을 하면 떠나갈까 스트레스 그런 거겠죠? 역시 감정이 보여집니다. 다릅니다. 두 번째 자상입니다. 34살이 렘브란트가 보는 렘브란트입니다. 27살에 비하여 많이 차분해졌습니다.
복장은 역시 귀족입니다. 그러나 감정에서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다급함도 없어지고 과장도 사라졌습니다. 시선도 멀리 봅니다. 눈앞에만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이겠죠? 생활이 안정되어서 그런 것일까요? 사실은 반대입니다. 27살까지 잘 나가던 렘브란트는 분위기를 타고 28살에 결혼을 합니다. 신부는 22살이 사스키아입니다.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성공적인 결혼입니다. 그는 왕성한 활동을 했고 제자도 키웠습니다. 그러나 행운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29살에 얻은 첫 아들이 몇 달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죠. 하지만 이겨내고 32살에 둘째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 아이 역시 몇 주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불행은 멈추지 않고 34살에도 또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그는 연속해서 3명의 아이를 하늘로 보냅니다. 겪어보지 않고서는 상상하기 어렵겠죠? 보통 슬픔의 강도를 뛰어넘는 일일 테니까요. 보시는 자상은 그때쯤 그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얼굴에는 고통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커진 슬픔이 무거워져 깊이 스며들어 버린 것일까요? 하지만 이 슬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작품에 대부분 반영됩니다. 그의 시선을 보세요. 34살의 렘브란트는 초연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루브르에 있는 마지막 자상입니다. 54세의 렘브란트 눈에 비친 렘브란트입니다. 확 달라졌습니다. 많이 초라해진 것처럼 보이십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생각이 사라진 것입니다. 옷도 따로 꾸며 입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그리다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을 그렸습니다. 렘브란트는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니죠. 그는 거울 속의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일까요? 34살까지 세 아이를 잃어버린 렘브란트는 35살에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의 슬픔은 감당합니다.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하지만 정도가 넘어서면 그 충격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맙니다.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35살의 렘브란트는 그런 충격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스키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폐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 렘브란트의 그림은 크게 변합니다. 내면을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술 전문가들은 후기 작품에 더 높은 점수를 줍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렘브란트가 이제 그림을 전처럼 잘 그리지 못한다고 수군댔습니다. 하지만 렘브란트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번 깊어지면 다시는 얕아질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렘브란트는 빗으로 유명하고 자상으로 유명하고 파란만장한 운명으로 유명합니다. 그 모든 것이 섞여 렘브란트가 만들어진 것이죠. 작품은 작가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작가가 녹여진 것입니다. 렘브란트의 더 중요한 작품들은 네덜란드에 많습니다. 하지만 루브르에 온 김에 세 점 감상해 보았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작품으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미술과 함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